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삼각형이 세 가지가 유일하게 결정되는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개념을 유추해냈는데요. 합동 조건이 무엇인지 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합동 조건은 무엇이었나요? 네,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두 삼각형의 대응되는 길이가 같다면 우리는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기호로 짝대기 3개로 표현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쵸? 그리고 이 삼각형은 SSS 합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두 개의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두 개의 삼각형이 두 변과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다면 우리는 두 삼각형을 합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SAS 합동이다 라고 앞으로 합동 조건을 지칭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져 있을 때, 한 변과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 있을 때 이렇게 같다고 한번 해볼게요. 한 변과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삼각형을 합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ASA 합동이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배웠던 첫 번째 합동 조건, 두 번째 합동 조건, 세 번째 합동 조건이에요. 이 세 가지에 대한 합동 조건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서 오늘 문제를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그림에서 삼각형 ABC와 DEF가 짝대기 3개, 즉 합동이라고 이야기했죠. 이때 각 D의 크기를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삼각형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합동 조건에 있는 위에 있는 기호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각이 대응각이고 어떤 변이 대응각인지는 연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죠? 여기서 A각이랑 대응각은 D각이란 뜻이고요. B각이랑 대응각은 E각이란 뜻이고요. C각이랑 대응각은 F각이라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각 D의 크기를 물어봤죠. 각 D의 크기는 D와 대근각인 A의 각이랑 똑같아 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겠죠. A각과 D의 각은 똑같은 각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A각이 왼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A각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 40도 그리고 65도 A각을 X라고 이야기할게요. X각 다 더한 게 180도가 돼야 되고요. 그죠? 그렇다면 X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180에서 40과 65를 빼면 되니까 75도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여기서 합동 조건, 합동에 대한 기호가 주어져 있을 때 이 기호에 대한 삼각형의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변 DF를 물어본다고 하면 DF와 대응되는 변인 AB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AB의 변은 아직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아직 DF에 대한 변의 값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호를 보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각과 대응변을 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그림은 삼각형 ABC를 180도 회전해서 CDF를 얻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CB의 각이 네모도일 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물어봤네요.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문제가 무슨 말이냐고 하면 ABC가 보이시죠? 이 ABC를 오른쪽 방향으로 180도를 돌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른쪽 방향으로 180도 돌렸으니까 C라는 점은 C 그대로 가겠죠. A라는 점은 180도 돌렸으니까 어디로 갈까요? 네, 맞아요. 이쪽으로 가겠죠. B라는 점은 180도 돌렸으니까 어디로 갈까요? 네, D점으로 가겠죠. 그죠? 그렇다면 어쨌든 회전을 했으니까 두 개의 삼각형은 합동이 될 테고 이를 합동 조건으로 한번 써보면 삼각형 ABC라는 것은 삼각형 A라는 점은 2로 갔으니까 2를 먼저 쓸게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D로 갔으니까 D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C는 C 그대로 남았으니까 DEC라고 쓰면 되고 합동 기호를 이용해서 짝대기 3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2번에 있는 삼각형 ABC를 180도 회전하면 삼각형 CDE를 얻는데 이를 정확하게 대응변과 대응각을 이용해서 합동기호로 표현하면 삼각형 ABC는 삼각형 EDC로 표현할 수 있고요. 다음의 기호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삼각형
ABC에서 ACB의 각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ACB의 각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했으면 여기 나오는 C의 각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가 되니까 우리 합동기호를 이용해서 이 C의 각은 C의 각과 똑같아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죠? 따라서 C를 표현하는 각이 무엇이냐면 답 3번 ECD가 바로 각 C를 이야기를 하고 있겠고요. 그 각과 여기 나오는 ACB에 대한 값이 똑같아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각 ECD가 답이 되겠고요. 네모안에 알맞은 것은 따라서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네,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여러분이 삼각형의 합동을 공부하실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고 난이도가 참 높은 문제예요. 많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풀면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 합동 조건이 어떻게 해서 성립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형을 바라보는 약간의 센스도 좀 피어난 문제입니다.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AB와 A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 ADB, ACH를 그렸을 때 DFH의 값을 구하는 문제이네요. DFH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빨간색 각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인데 차근차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을 하려면 첫 번째 ADC라는 삼각형과 ABH라는 삼각형이 두 개가 합동이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볼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ADC라는 삼각형과 ABH가 만약에 합동이 된다면 그에 대한 대응각 ADE와 EBF 요 두 개의 각이 같겠죠. 그리고 요 BDE라는 각은 X라고 이야기한다면 동그라미 각과 X의 각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60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DBE라는 각도 60도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X 60도 동그라미 각 세 개 다 더한 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빨간 각이 되기 때문에 60도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X각이 바로 빨간 각 DFH의 크기가 되겠죠. 따라서 앞에 각이 60도라고 이야기했으니 최종적으로 각 DEFH의 각은 어떻게 될까요? 120도가 되겠네요. 이런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 건데 그렇다면 이의 값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삼각형 ADC와 ABH가 합동이다라는 사실이 전제로 깔려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각형에서 AC의 길이를 별표, 그 다음에 AB의 길이를 네모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AD의 길이도 네모고 그 다음에 AH의 길이도 별표가 된다라는 것은 알 수 있죠. 정삼각형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렇다면 앞에서 정삼각형의 한 각은 60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60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각은 공통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삼각형 ADC와 삼각형 ABH는 두 개가 합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삼각형의 합동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각 D각과 B각은 서로 같겠네요. 그래서 ACD각을 우리는 별 X라고 표시하면 ABH의 각도 X가 되겠죠. 여기서 BDE의 각을 동그라미 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까 전에 동그라미 점과 X의 각의 합은 60도라고 이야기했으므로 DBA의 각도 일단 60도가 되는 것은 알 수 있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동그라미 점 X각 60도 세 각을 더한 값이 바로 각 BFD의 외곽이 되겠고요.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동그라미랑 X각을 합친 게 60도가 되겠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외곽은 60도에서 나머지 동그라미각 X각을 더한 값인데 이 두 각의 합은 60도라고 이야기했고 따라서 각 DFH의 각은 120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군요. 자, 오늘 삼각형의 합동 조건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합동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합동 조건을 우리 생활 속에서 찾아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응각과 대응변이 같다라는 사실로
문제 속에서 합동 조건을 찾은 후에 대응각과 대응변이 같다라는 사실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여러분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문제집에 많이 풀어보신 후에 내용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